원칙은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주의 원칙은 조합원주의 양도 금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전과 후에 예,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뭐 할 수 있으나 인가 후에는 양수가 안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이거나 1세대가 다주택일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전에 한 주택만 남겨놓고 매도하거나 세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G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호 아래 항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대원이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로 또한 취약이나 결혼으로 세대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다른 구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때는 분양권을 사시는 분은 양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셋째로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의 체류하려는 경우에 또한 이 물건을 양도할 수 있고 분양권까지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10년 소유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유하면서 그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권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매매도 가능하고 하는 사람은 조합원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서 한 세대라는 의미는 동일한 세대원, 이건 생략하고 한 세대라는 의미는 하나의 세대 또는 동일한 세대라고 하는데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 옛날에는 주민등록만 같이 돼 있어도 한 세대라고 봤는데 지금은 대법원 판례로 25년 3월에 대법원 판례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같이 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등록도 물론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나 미혼인 19세 비속직계비속은 한 세대로 보지만은 여기서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지분형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토지 주택공사로부터 공유할 때는 이거는 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거를 다시 매도 매도하더라도 그 매수한 분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도 또한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 또한 이것도 매도하더라도 매수한 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예, 이렇고요. 일곱 번째로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못 받으면 거기에 조합원은 팔더라도 그 분양권은 사는 사람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이고요. 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을 취득할 때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또 여덟 번째 사업 시행인가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에 이와 같이 똑같이
이 물건을,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해도 매수하는 분은 분양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는 현장에 있어서도 통상 3년이 넘어가지만, 예, 분양권을 매도할 때 매수하시는 분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상 조합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 시행인가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개 다 넘으니까 특별히 빨리 가는 조합은 그렇게 갈 수 있죠. 근데 그래서 그 안에 필요적으로 이렇게 팔 때에는 사시는 분은 분양권을 취득할 수가 있으니까 좋죠. 서로 파시는 분도 좋고 하시는 분도 좋고, 또한 또 사업시행인가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로부터 착공할 때까지도 뭐 3년, 그렇게 3년 내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착공 완료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는 것도 더더욱 어렵고요. 이런 분양권 문제, 이때는 사실 좀 이렇게 유도리가 있는데요. 사업이라는 건 알 수가 없으니까 조합 설립 전과 후를 잘 가려서 하셔야 합니다. 또 열 번째로 그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상속 이혼을 일어나여 토지 건물을 소유한 자도 예,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고요.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예, 경매나 공매를 당했을 경우에도 그 취득한 분은 분양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 열두 번째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를 위한 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죠. 을 체결하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거는 매매가 되더라도 취득할 수 있다. 지금은 거의 뭐 기가 지났지만 옛날에 이 법이 바뀔 때 한참 혼란스러웠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토지등 소유자분께서 알아야 될 것이 분양 신청 제한입니다. 이 투기 과열 지구 내 정비 사업에서는 이 조합원 분양이 있고 일반 분양이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이라는 것은 우리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돼서 조합원 분양을 받을 경우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하고 또 일반 분양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미도 아파트가 좋아서 아파트를 잘 져서 일반인들이 분양받아서 들어올 때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5년 이내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는 분양 신청할 수 없다.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때는 이해로 한다. 분양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소위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1+1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내 아파트 50평인데 1+1을 신청하고 싶다. 아니면 하나만 갖고 나머진 현금으로 받고 싶다 할 경우가 있는데 1+1을 받고 싶다 할 경우에는 1+1 받는 것은 60평방미터 이내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이전 고시는 조금 이따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매매가 불가합니다. 상속으로는 예외로 하고요. 상속은. 예, 그런 얘기입니다. 3년이 이전고시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매매할 수 없다. 그런 취지고요. 이전고시라는 것은 에, 이제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이미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가승인 받고 준공이 나고 입주하고 나서 통상 이전 고시를 한 1년 정도 후에 합니다. 입주하고 나서도. 그리고 이전 고시라는 것은 에,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그 여러 필지나 토지가 관련되어 있는 토지 면적, 분양 면적별로 각 나눠주는 작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를 각 코스별로 나눠주는 작업인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고시라고 합니다. 통상 입주하고 나서 1년 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거를 좀 많이 문의해 오셨는데요. 좀 하나씩 간단히 질문 해답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 1세대 2주택, 또 1주택은 투기과열지구이 아닌 지역이라도 같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재건축 설립 후에 1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 조합원 양도가 안 됩니다. 단,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 시행이 안 되면은 그때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또 그 물건에 대한 전부 지분 및 지분 양도에 대한 경우는 전체 증여의 경우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 됩니다. 법제처는 뭐 부분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자가 대표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공동명의 토지 소유자로 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일부 지분 양수 시 청산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 고등법원 판례는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현금 청산 대상자로 본다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 지정 이전에 재건축택을 매매 계약하였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경우, 지금은 뭐 거의 이런 경우가 없죠.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 시행되기 전후로 이게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와서 엄청 시끄러웠었는데, 지정 전에 재주택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의 3조에 따라서 거래 실행구를 한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원 전원이 이미 해외에 나가 있을 경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나가 있을 경우에는 이 물건을 산 분은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매도 시기로부터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다는 증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증빙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질문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그중 상속자들이 한 분도 살지 않으시고 전부 다른 데로 이주해 가실 경우에는 이 상속받은 물건을 사신 분은 분양권이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경매의 경우, 개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있지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경매 신청에는 이걸 낙찰 받으면은 분양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나 개인들이 경매 신청한 거, 개인 사채로 빌려줘 갖고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어서
사용금이 있어서 경매를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거는 낙찰을 받아도 분양권이 없다. 이거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있던 말로 짜고 칠 수도 있거든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한 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 및 거주 기간이 경과한 물건에 대해 일부 지분을 양도하여 공유가 된 경우에 공유자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이 미달되어도 조합원 지가 양도가 가능한가요? 대표 조합원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예, 투기과열지구에서 하나의 구역에서 우리 미도 아파트에서 다른 조합원이 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물건을 매수할 경우에 분양권이 인정이 되느냐? 매도 물건이 외외 조항이 해당 매도한 물건이 예외 조항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 지위의 금지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한 물건을 매수한 후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는 물건을 샀을 경우에 산 후에 이런 예외 규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 현금 청산 대상자라는 그런 예, 말씀입니다. 예, 이상 예, 우리 토지등 소유자분께서 예, 많이 궁금하신 점이 많았을 텐데 같이 공부해서 영광입니다. 혹시 뭐 이런 문제로 또 법률 문제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무 때라도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속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